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실 때 예전처럼 시원하게 쭉 나오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밤에 2번, 3번 화장실을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최근 들어 성적인 쾌감이 예전보다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대한비뇨의학회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 2,4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무려 82%가 매일 반복하는 자기관리 방식에서 전립선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수십 년째 아무 의심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관리의 잘못된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솔직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전립선도 지키고 쾌감도 높이고 삶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는지 올바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의 자위행위, 이게 건강에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올바른 방식의 자기관리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문제는 자위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혈액순환의 속도가 달라지고 신경 반응이 달라지고 조직의 민감도도 달라져요. 이건 당연한 변화예요. 피할 수 없는 생리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몸은 변했는데 방식은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실수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면 바꾸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감각이 줄어들었다고 더 강하게, 더 세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만큼 느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더 강하게 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60대 이후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경 조직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40대와 비교할 때 60대는 혈관 탄성이 약 35% 감소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해합니다. 감각이 줄어드니 답답하죠? 더 강하게 하면 느낌이 다시 올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어느 정도 막혔을 때 수압을 높이면 물이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필터가 더 빨리 망가질 뿐이에요. 음경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혈관이 더 눌리고 조직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결국 감각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느낌이요 세게 하니 느낌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두산의 한 비뇨기과에 찾아오신 67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을 이 영상에서는 박정민 씨라고 부를게요. 박정민 씨는 자위 후 음경 부위에 둔한 통증이 생기고 발기력도 많이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상담을 해보니 느낌이 줄어들수록 더 세게 하는 습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혈관을 압박하는 방식 대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안내드렸고 8주 후에 오셨을 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압박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확실한 자극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전립선을 압박하는 자세와 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딱딱한 변기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딱딱한 바닥에 앉은 자세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패턴인데 전립선에는 정말 해로운 환경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호두 크기의 샘이에요.
그리고 회음부, 즉 항문과 음낭 사이 부위를 딱딱한 곳에 대고 압박하면 전립선도 같이 직접적으로 눌립니다. 이게 한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걸 수십 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충혈, 만성 전립선염, 더 나아가 배뇨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이상 남성의 3명 중 1명이 어느 정도의 전립선 비대를 경험합니다.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10명 중 7명까지 올라가요. 전립선이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꼭 앉아서 하셔야 한다면 두꺼운 쿠션이나 부드러운 방석을 깔아주세요. 회음부에 직접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빠른 속도로 서두르는 것입니다. 혹시 자위를 할 때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누군가 들어올 것 같은 긴장감, 혹은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빨리 처리해버리는 패턴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건강한 성적 자극은 세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동기와 활력을 주는 도파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옥시토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주는 엔도르핀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긴장하거나 서두르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 모드로 전환되고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서서 5분 만에 급하게 먹으면 배는 채워지겠죠. 그런데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자위도 똑같아요. 빨리 끝내면 생리적인 해소는 될지 몰라도 몸이 얻어야 할 건강상의 이점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뇌에 패턴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빨리 사정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나중에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세요. 핸드폰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실수, 감각이 줄었다고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 혈관을 눌러서 감각을 더 줄이는 악순환만 만들어요. 두 번째 실수, 딱딱한 곳에서 전립선을 압박하는 환경. 전립선염과 배뇨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서두르는 것.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건강상의 이점을 모두 없애버려요. 이 세 가지,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 있으신가요?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계속해서 네 번째 실수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실수, 시각적 자극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성인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나쁜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끔 즐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전혀 흥분이 안 된다. 영상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상태가 됐다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의 성인 영상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극도로 강하게 자극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빠른 장면 전환, 극적인 자극,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들, 이걸 계속 보면 뇌가 그 수준의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신체 감각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처럼 훨씬 은은한 자극에서는 도파민이 충분히 나오지 않게 돼요. TV를 항상 볼륨 최대로 켜놓고 살다 보면 나중에 정상 볼륨으로 트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자극 역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60대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감각이 줄어든 것과 자극 역치가 높아진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주 1회 정도는 영상 없이 자신의 신체 감각과 상상력만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뇌가 다시 섬세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윤활 없이 건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알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조직의 자연 윤활 기능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40대와 60대 피부 수분량을 비교하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충분한 윤활 없이 마찰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경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잘 모르시지만 이게 쌓이면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이 생기면 그 부위의 신경 전달이 차단되고 감각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각이 줄어드니 어떻게 하세요? 더 세게 하시죠. 이게 다시 첫 번째 실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 오일을 넣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일 없이 엔진을 돌리면 부품이 마모되고 결국 망가지잖아요. 윤활제는 사치가 아닙니다. 조직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관리예요. 수성 윤활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합니다. 실리콘 기반은 지속 시간이 더 길고요. 비누나 샴푸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점막을 자극하고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어 역효과가 납니다. 멘톨이나 자극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자극과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입니다. 6번째 실수. 호흡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자위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긴장하면서 호흡이 얕아지거나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전신 근육을 이완시키고 특히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골반저 근육이 이완되어야 혈액이 음경 조직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자전거 타이어에 비유해 볼게요. 공기가 없는 자전거 타이어로 달리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타이어 자체도 손상됩니다.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서 오르가즘의 강도도 높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입니다. 7번째 실수. 몸 전체를 무시하고 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 군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인간의 몸 전체가 신경 말단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슴, 목, 귀 주변, 허벅지 안쪽, 복부 이런 부위들도 적절한 자극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부위들을 먼저 천천히 마사지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먼저 좋아지고 감각신경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오르가즘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이건 유치한 게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된 이야기예요. 더 많은 신경 말단을 활성화할수록 뇌에서 더 많은 쾌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더 있어요. 전신을 탐색하면 자연스럽게 3번째 실수였던 서두름도 같이 해결됩니다. 한 부위에만 집중하면 빨리 끝내게 되는데 전신을 탐색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지고 이완이 되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이재혁 씨라고 부를게요. 60대 중반부터 자위 후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신 탐색을 먼저 해보시고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라고 안내드렸어요. 몇 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느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요. 자, 이제 2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4번째 실수, 시각적 자극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 뇌의 감각 민감도를 낮추어 실제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5번째 실수, 윤활 없이 건식으로 하는 것. 조직 손상과 감각 저하를 유발합니다. 6번째 실수, 호흡을 무시하는 것.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방해해요. 7번째 실수, 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것. 전신 감각의 잠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됩니다. 이 7가지 실수,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두세 가지 해당되셔도 전혀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 올바른 자기관리를 위한 10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편안한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운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딱딱한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는 피해주세요. 전립선 압박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변 온도도 너무 차갑지 않게 쾌적하게 맞춰주세요. 둘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최소 15분에서 20분 이상의 여유를 가지세요. 핸드폰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다른 걱정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셋째, 시작 전부터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수성 윤활제가 일반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비누나 샴푸, 멘톨 제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넷째, 전신부터 먼저 탐색하세요. 바로 성기로 가지 마시고 가슴, 복부, 허벅지 안쪽 등 다른 부위를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시작하세요. 혈액순환이 먼저 좋아지고 몸이 충분히 준비됩니다. 다섯째,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세요. 세게 쥐지 마세요.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다양한 리듬과 속도로 마사지하듯 자극해주세요. 여섯째, 내내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깊은 호흡이 이완의 핵심이에요. 일곱째, 자세에 신경 쓰세요. 엉덩이 밑에 쿠션을 살짝 받쳐 골반을 약간 높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안장처럼 회음부를 직접 압박하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여덟째, 주 1, 2회는 영상 없이 해보세요. 자신의 신체 감각과 상상력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뇌가 섬세한 자극에 다시 반응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아홉째, 규칙적인 주기를 유지하세요. 너무 자주도 너무 뜸하게도 좋지 않아요.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주기를 찾으세요. 억지로 참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불편감이 있으면 조정하세요. 자위 후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배뇨 불편감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2가지의 답변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정을 참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주제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억지로 사정을 참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의학적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어요.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미 특정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는데 자위를 계속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식의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실수들을 피하시고 전립선을 압박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담당 비뇨기과 의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50세 이상 남성분들 비뇨기과 정기검진 받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립선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소변이 조금 불편한 것,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1회 비뇨기과 검진을 받으세요. 전립선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5세부터 시작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방이 생명을 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기관리 7가지 실수. 첫째, 감각이 줄었다고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 혈관을 눌러서 감각을 더 줄이는 악순환만 만들어요. 둘째, 전립선을 압박하는 딱딱한 환경에서 하는 것.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해칩니다. 셋째, 서두르는 것.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건강상의 이점을 모두 없애버려요. 넷째, 시각적 자극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 뇌의 감각 민감도를 낮춰버립니다.
5째, 윤활 없이 건식으로 하는 것. 조직 손상과 감각 저하로 이어져요. 6째, 호흡을 무시하는 것.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방해합니다. 7째, 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것. 전신 감각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 10가지. 편안한 환경, 충분한 시간, 윤활제 사용, 전신 탐색, 부드러운 자극, 깊은 호흡, 올바른 자세, 감각 훈련, 규칙적인 주기, 그리고 몸의 신호 듣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환경을 바꾸고 속도를 줄이고 전신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이 들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 건강은 전체 건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기분에 영향을 주고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삶의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돌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거예요. 60대, 7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몸이 변했으니까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몸과 친해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60대 이상 남성분이 계신다면 말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냥 링크만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실수를 하고 계셨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주제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남성 케겔 운동, 전립선 건강식품, 약물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성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다른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똑같이 소중하게 돌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